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지금부터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암기 방법에 대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렸던 게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특별히 계제원보 하계보전 또는 계수재원보,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 과수사조, 종합과수와 그 다음에 여러분께 보이는 논작물, 밭작물에 계수재원보 하계보전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각각의 내용들이 변경이 된다, 추가되고 거의 다소 추가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없어지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께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 계, 수, 재, 원, 보, 하, 계, 보, 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두 문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두 문자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한번 해볼까요? 계 하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하고 나왔고, 수는 수학기예요. 수학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제초작업, 시비 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인한 손해. 근데 병해충인데 복숭아는 세균 구명병이 있고 그 다음에 변은 특약가입 시 병충해 7종. 병충해 7종 어떤 거였어? 흰 줄무늬 도깨비 구어먹새. 자, 감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고추 같은 경우는 병충해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제외한다 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보장하지 않는 재료, 댐, 제방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자, 하우스, 부대, 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그러나 여기서 하자가 하하고도 연결됩니다. 뭐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해가림 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가 있기 때문에 개요전부 계약 체결 당시 현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료에 대한 손해. 그래서 이것은 계약자고 이것은 계약체결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재료, 보상하는 손해로 해당하지 않는 재료로 발생한 손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료로 발생한 손해. 그리고 그럼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이,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하고 계수재원부 하계보전 하면 이 각각의 두 문자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께서 하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고의 및 중대한 그들이 이들의 법정 대리 및 고의 및 중대한 것을 인하여 발생한 손해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께서 이러한 두 문자에 딱 하면 보상하는 재료로 인하여 발생한 댐, 제방 등 붕괴에 발생한 손해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러분께서 가장 독특하게 봐야 될 게 나무 손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밭작물의 저장이 있고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개인 저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 과수는 자침 직피가 있고요. 원예 시설은 자침 직피의 피복 수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의 해가림 시설이 독특하다. 인삼은 2년 그 연장의 염류장에 생육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은 하계보도, 보도침식으로 핵발화하면 방사선 원인은 국가보험처리다. 그래서 인삼 부분, 비가림 과수하고 원예 시설 묶어주고, 그 다음에 밭작물 수확 감소 보장과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개인 저장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 손해 자체가 또 별도로 있다는 거. 자, 나무 손해는 자조화, 보상한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예전에 이제 법피토병을 했는데 거기에 또 일부는 포함됐다가 빠졌다 했는데 결국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법피토병, 계제, 하계, 보전. 보장하지 않는 재로 댐, 제방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그 다음에 피해는 입었으나 회생 가능한 나무 손해. 토 같은 경우가 여러분께서 가로놓기, 토양관리 재배 기술의 잘못 적용으로 생긴 나무 손해. 병충해 등 간접손해 생긴 나무 손해. 그래서 보피, 토병. 그 다음에 개는 우리가 그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것이라 발생한 손해. 이건 제초자 시효는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
부대 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시점이고 그때 발생한 손해로 인한 거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죄로 발생한 손해, 그러니까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이,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그래서 계제 하계 보전. 그래서 나무 손해는 한 번이죠. 법비 토변, 계제 하계 보전. 자, 그 다음에 과수사종은 적정 전에는 수가 안 들어가요. 적정 후는 수학이니까. 그 다음에 적정 전에는 자조화, 자연재 조소의 화재, 적중 후에는 일가 태우집, 일가 지화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적정 전에 우리가 보상하는 손해로 오정 한정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태우집, 지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제 원보 하계 보전, 계제 원보 하계 보전, 이게 수가 빠지고, 그다음에 동록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동록은 이제 과실에 생긴 손해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동록 등 간접 손해, 동록 적정에 있다는 거, 적정 전에. 그 다음에 식, 이것은 과수 화상병 내용입니다. 식물방역법에 금지 병역칙인 과수 화상병을 발생으로 폐원으로 인해 생긴, 폐원으로 인한 손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매립으로 발생한 손해. 그러니까 폐원으로 한 손해나 우리가 말하는 과수 화상병은 이게 매립을 해요. 그에 따른 보상을 따로 별도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동록식. 그다음 적정에도 동록식인데 계수가 되어 왔습니다. 계수 재원보 보전, 계수 재원보 보전. 그래서 하계가 빠진 거죠. 동록식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4m/s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최대 순간 풍속이 14m 미만으로 인한 바람. 그 다음에 저장 농병인데 저장 과실에 나타나는 손해, 저장성역과 과실 경도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 여기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말하는 밭작물하고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저장은 별도다, 다르다. 그래서 이 저장의 차이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의 부적절한 입소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 이게 바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내용에서 자, 농업인의 부적절한 입소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했고, 병으로 인하여 낙엽이 발생해서 거기에 태양광이 노출되면서 발생한 손해. 이래서 14m 미만 저장 농병. 자, 확인됐습니다. 자, 복분자 무화과는 우리가 말했을 때 복분자 무화과는 수확전 종합위험 방식 손해보장 방식인데, 여기에서 복분자 무화과 어떻게 하죠? 복분자, OD 복분자는 장마는 6월부터 시작하니까, 6월이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복분자의 수확전은 5월, 이듬해 5월 31일. 수확 후는 6월, 이듬해 6월 1일부터, 이건 수확 종료가 6월 20일까지고, 무화과는 무철, 제 후배 있지 않습니까? 무칠. 그래서 7월 말, 이듬해 7월 말, 그리고 8월, 이듬해 8월 1일부터 수확 종료시점은 10월 31일. 그래서 10월 31일. 그래서 여러분께서 OD 복분자 장마는 6월의 시작, 무화과는 무철 사시 준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확 전에는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입니다. 보상하는 손해가. 그러나 복분자 무화과 수확 후에 태풍과 우박, 태우, 복분자 무화과 이건 나올 수 있겠죠. 5점짜리 문제라도. 수확 후에 보상하는 손해는 태풍, 우박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수사종 적정 후에 보상하는 손해, 그리고 복분자 무화과의 수확 후에 보상하는 손해, 그리고 인삼에 보상하는 손해를 쓰시오. 그러면 이 세 개를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복분자를 사조하는 계수재원부 하계 보전. 계수재원부 하계 보전은, 계제원부 하계 보전은 우리가 말하는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이 종합위험 과수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방식. 여기도 생산비 보장 방식. 과실 손해보장 방식. 이것도 계수재원부 하계 보전. 근데 여기서 수확 전이니까 수가 빠져요. 계제원부 하계 보전. 그래서 계수재원보 보전. 여기서 수확 후는 적정 후하고 같다고 보면 됐습니다. 그래서 저장 농병만 과수사정이고, 여기서 저장의 이 농하고 과수 화상병, 그 다음 병으로 인한 그 과시 태양광에 노출된 이 내용만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장은 적정 후에 저장하고 같습니다. 저장 두 개죠. 저장한 과실에 나타난 손해, 저장성 약화, 과실 경도 등 육안으로 판별되는 손해. 그래서 이 저장과 이 저장은 같으나
이 저장은 별도다. 그래서 여기에 바짝물에 대한 저장은 저장성 약화 또는 저장, 건조 및 유통 과정 중에서 나타나거나 훼손된 손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저장은, 그러니까 과수사종의 저장과 복분자 무화과의 저장이 두 개예요. 왜냐하면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나는 손해, 저장성 약화, 과실경도 등 유관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 그렇지만 여기서는 저장성 약화는 또요. 맞고 또는 저장, 건조 및 유통 과정 중에 나타나거나 확인된 손해. 그래서 이 저장과 이 저장은 두 개고 같고, 이 저장은 저장성 약화, 이것은 맞는데 그 이후로 뭐 유통 그리고 나타난 손해라는 거, 이 부분을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 보면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과수 정확하게 개수재원보 하계 보전, 그 다음에 OD도 종합위험 손해 보장 방식, 수확 전 종합위험 손해 보장 방식도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서 뭐다? 개수재원보 하계 보전. 논작물도 개수재원보 하계 보전, 밭작물 수확 감소 보장, 개수재원보 하계 보전, 저장. 여기서 고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장. 밭작물 생산의 보장은 개수재원보 하계 보전. 농업수입 보장은 개수재원보 하계 보전에 뭐가 있다? 여기에서 농업수입 감소 보장에서 개인이라는 것은 개인 또는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확기 가격 하락에 발생한 손해. 수확기 가격 하락에 원인이 되는 제공을 한 경우에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저장은 여기에 대한 밭작물에 대한 저장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성 약화 또는 저장, 건조 및 유통 과정이 나타나거나 확인된 손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비가링, 여기에서 또 확인해야 될 게, 여기에서 보상하는 손해에서 복숭아는 세균 구명병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세균 구명병은 보상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이하고로 병충해 7종, 그 다음에 감자 병충해, 고추 병충해, 그 다음에 농업수입 감소 보장에서는 자조화, 그리고 감자는 가을 감자잖아요. 가을 감자. 그래서 이렇게 가을 감자에서 병충해를 보장해준다. 그래서 포도 사서 고향 감마 가서 콩닥콩닥 할 때 이 감마 할 때 가을 감자, 이렇게 개인 저장했습니다. 자, 다음 비가림 가수 포대참이죠. 자조화. 비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는 특약인 경우에만 보상하는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개수재원보 하계 보전에다가 자침, 직피, 그 다음에 자연재해 조수가 발생했을 때 고난 또는 부실로 생긴 손해, 그 다음에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생긴 손해, 직접 또는 간접 묻지 않고 농업용 시설물에 시설, 수리, 철거 등 관계법령 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그래서 자침, 직피. 자, 원예 시설 보설도 개수재원보 하계 보전에 자침, 직피가 포함이 됩니다. 피복 수리가 있는데, 피복은 그러니까 피복지로 피복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를 말한 거고, 수리는 그 피보험자가 농업용 시설물을 수리 및 보수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 그래서 자침직피, 피복수. 그래서 비가림 가수와 원예시설 버섯은 개수재원보 하계 보전에 자침직피까지 갖고, 단지 원예시설 버섯은 피복, 수리. 피복자가 벗겨진 상태로 인해 발생한 손해하고, 그러니까 농업용 시설물의 수리, 복구 중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다음 오늘의 하이라이트 인삼입니다. 인삼은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상한 손해가 태우지, 폭침, 환해. 태우지, 폭침, 환해. 2폭이죠. 그래서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폭염, 폭설. 그래서 폭절은 인삼, 이사, 집 팔고, 인상할 때 집 팔고, 80mm, 24시간. 그래서 인삼은 다 24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24시간, 이걸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삼, 307부대 입간판 타오. 그래서 최적의 30도씨 이상 7일 이상 지속되고, 그리고 입으로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입탄 현상이 50% 이상일 때 보상해준다. 이런 내용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폭설, 폭염이 있고 침수,
과당 고정부터 15cm 이상이어야 되죠. 15cm 이상. 이게 인수 제한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다음 화재, 그다음에 냉해. 냉해는 언제? 저녁기가 4, 5월이니까 최저 기온이 0.5도씨. 이 부분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개수제한부 하계보전 2년. 자, 2년. 인삼은 2년이었죠. 2년. 그래서 2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게 폭설, 여기서 말하는 또 폭설이 있었죠. 폭설은 24시간 신발식 5분 되긴 하죠. 24시간 신적설로 5cm 이상. 그래서 폭설 집중호우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아까 냉해는 최저 기온이 추나 저녁기 4, 5월 중에 해당의 최저 기온이 얼마? 0.5도씨 이하. 그 다음에 2년이죠. 2년. 개수제한부 하계보전 똑같습니다. 받장물하고. 근데 인삼은 연 있죠. 연작장애, 염류장애 등 생육장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주 헷갈림이 있어. 하계계보 보도 침식으로 핵발화 하면 방사선 원인 국가보험 처리. 그래서 하계계보 보도 침식.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이 핵발화하고 여기 말하는 방사선 원인 국가보험 처리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오염된 물질의 방사능, 폭발성, 그 밖의 유해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이렇게 그냥 전체가 다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간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 여자기 등 그 밖의 전기기기 및 장치의 정지적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 그러나 이로 생긴 화재는 보험해준다. 그 다음에 화재로 개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인해 생긴 손해. 그래서 핵발화했고, 방사선. 자, 핵발화하면 방사선이 발생하겠죠. 방사선을 쬐는 것들은 방사선 오염으로 인한 손해. 그 다음에 원인에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전쟁, 내란, 폭동, 이것은 전하고 똑같아요. 보전할 때 이 전하고 비슷합니다. 생긴 화재 또는 연소로 생긴 손해. 그 다음에 국가, 지방단체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그리고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 발화로 생긴 손해.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이거 전체를 다 암기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두 문자를 보면서 두 문자를 모아서 개수제원보 하계보전을 바탕으로 해서 자침직필을 넣을 것이냐, 동록식을 넣을 것이냐, 개인 저장 이렇게 넣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인삼의 2년, 단지 인삼의 해가림 시설을 정확히 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나무 손해보장에 보피토뱅에다가 계제 하계 보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께 어떻게 비교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1과목의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축재보험인데 가축재보험까지 마무리를 짓고 2권, 그러니까 1권은 그렇게 마무리 짓고 2권 2과목은 이게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안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여러분께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1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마무리 잘 하셔서 1차 반드시 합격하셔서 올해 2차도 꼭 시험을 보셔가지고 동차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